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벅찬이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사소한 것에서 발견해보는 시간. 오늘 우리가 죽지 말아야 할 사소한 이유. 오죽사. 사사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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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나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색깔 괜찮나? 왜요? 특정 부위가 진해지지 않을까요? 날씨가 더워서? 전혀. 오늘 파란 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네네네, 안에 전혀. 흰 티 입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네. 그리고 여름에는 또 여러분 센스 있게 써야죠. 뭘요? 데오드란트? 에디는 그거 써요. 데오드란트도 있고. 데오드란트 티슈를 갖고 다녀요. 근데 데오드란트의 역할이 향을 좋게 해주는 역할 아니에요? 땀 억제가 돼요? 땀 억제가 되지. 근데 데오드란트 티슈가 아니라 파우더 티슈예요. 그러면 화장실 가서 맨날 닦아요? 아니 그게 그때 한 번 가져간 거야. 그때 그 언제야? 그때 우리 코타키나발루 갔을 때 남은 걸 워크숍 때 갖고 갔는데 그게 뭐냐면 땀이 막 나면은 막 번들번들 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얼굴 한번 싹 해주면 파우더처럼 뽀송뽀송해지. 근데 데오드란트라고 써 있던데? 그래서 겨드랑이에 닦는 거를 지금 얼굴에 막 이렇게 닦는 거예요? 아니야. 겨드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가 땀이 많이 나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요. 티슈 메인에 얼굴이 붙어 있어요. 사람의 얼굴이. 아니 근데 그때 누군가가 네네. 음료를 쏟았나? 그랬는데 네. 그 데오드란트 꺼내서 주더라고요. 티슈 역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뭐 티슈도 되고 데오드란트 아니 파우더라니까요. 파우더도 알겠습니다. 에디 어떻게 지내셨나요? 근황을 뭐 봐야 돼요? 거짓으로 꾸며내시는 거 아니죠? 아니. 근황도. 근황. 이미지 이렇게 좋게 그런 거 하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아니죠? 내가 오늘 근황을 왜냐면 우리가 한 주간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꼭 얘기해주고 싶은 근황이 어떤 거를 내가 적어왔는지를 본 거고. 근데 보통 근황을 이런 걸 쓰나요? 네? 행복은 멀리 있지도 가까이 있지도 않다. 그거 내가 숨어 얘기할 있다. 건데.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그거 어떻게 이건 또 되냐면 뭐지? 행복 라이팅? 행복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토요일도 일하고 막 일요일도 막 이렇게 뭐 하느라고 막 힘들고 그거 막 귀찮다 사는 게 너무 귀찮다 이러고서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행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행복은 가까이 있지도 멀리 있지도 않은 거야. 그냥 행복은 꼭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걸 찾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월요일부터 샤워를 할 때 거울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이렇게 딱 하고서 이제 아침을 시작해요. 그럼 찾아져요 했어요? 행복이? 행복이 찾아져요? 행복이 찾아진다. 오늘도 했고 일단 지금까지 찾은 행복은 뭐예요? 없어요. 뭐 오늘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아니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면서 아직 못 찾은 근데 거예요? 사실 월요일부터? 뭐 예를 들어 월요일은 그런 거 있었어. 요즘에 제가 또 야근을 많이 하거든요. 바빠서. 근데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예전에 제가 전유성님이랑 같이 했던 그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라디오를 이제 오랜만에 틀어봤어요. 근데 그 저녁 늦은 밤 전유성님의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 퇴근하는 그게 너무 좀 행복하더라고. 아직도 하세요? 지금 안 하는데 과거 거를 옛날 거를 이제 다시 들었는데. 옛날 걸 다시 들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퇴근길이 막 지치잖아 맨날. 막 덥고 막 짜증나고 막 언제 빨리 집에 가서 막 씻고 싶고 이런데 그 가는 버스 안이 그때 이제 데오드란트 티슈를 꺼내서 향기 한번 맡고. 데오드란트 티슈는 이마 한번 닦고. 행복이 데오드란트 티슈 아니야? 아니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코타키나발루를 위해서 산 거예요. 땀 난 거를 편리하게 없애주잖아. 행복한 거지. 행복하지.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마무리되면 안 되고. 렉스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니 데오드란트로 없어요. 카야는 뭐였어요? 진짜 열받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부터 다 같이 한번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 어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저는 꼭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근데 비슷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뭐가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찾을 필요 없다. 나는 찾아야 된다. 난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 적극적으로 찾고 싶다잖아요. 적극적으로. 찾길 바랬어. 네. 다음이요. 저도 뭐 이렇다 할 근황은 없지만 하나만 꼽자면 또 오랜만에 이발을 했어요. 근데 이발이라는 표현 원래 근데 이발이란 표현을 써요? 원래는 머리 미용. 잘랐다. 미용도 사실 이상한 게 어제 강아지 미용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강아지야말로 이발 아니에요? 강아지는 미용인데? 다리깡을 댔잖아. 가위컷이에요. 가위컷이. 엄마가 저 보더니 강아지랑 맞춰서 미용했냐며. 세트로 하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더 머리가 짧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팍 자르지 팍. 지금도 많이 잘랐다고 생각해요 저는. 쇼카. 근데 제가 쇼컷까지는 커버할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제 자신을 좀 잘 알고 있어서 지금 만족합니다. 그래요. 네. 쇼컷 해보시는 거 어때요? 갑자기 쇼컷을 제안하는 거예요? 넘어갈까요? 네. 삭발을 제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할 건 다 했어. 이제 탈색했으니까. 다 한 거 맞아요? 길러봐야지 이제. 길러봐야 기를 건데 진짜로? 아니 길렀었잖아요 그때. 장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윗머리만 아니 근데 장발했던 시절이 있었잖아. 있었죠. 그러니까 장발도 해봤고 어. 뭐 탈색도 해봤고 이제는 삭발밖에 없다. 그것도 했었어요. 그만 좀 놔두면 안 돼요 머리 좀 살려줘. 대체 어떤 삶을. 네, 넘어갈게요. 정정보도 할 게 있다면서요? 에디는 사실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오늘. 정정보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번 주에 뭐야 그거 이름 뭐예요? 블랙미러요. 블랙미러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광고 얘기 좀 했었잖아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걸 다룰 주제는 아니다. 나는 이거를 다룰 만한 깜냥이 안 된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건 이거예요. 딱 자기 구글 계정에 들어가면은 웹 및 앱 활동에 이런 항목이 있어요. 음성 및 오디오 활동 포함을 하겠다. 이거를 체크를 저는 해제해야 된다라고 그때 당시 얘기를 했던 건데 음성 및 오디오 활동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마이크 버튼을 누르거나 헤이 구글 한 다음에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얘가 이제 수집하고 저장한다. 그런 활동을 하겠냐, 저장해도 되겠냐 이런 활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는 그거잖아요. 이런 거랑 상관없이 헤이 구글이나 마이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도 얘네들이 뭔가 우리 거를 듣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얹을 깜냥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거 말고 또 있었죠. 나는 외계인 얘기하면서 우리 구교환님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에디가 그랬죠. 구교환님이 나왔다. 외계인 영화 외계인. 영화 외계인 1부에 나오는 그 썬더 그 뭐라고 해요 이거를? 로봇이죠. 로봇의 목소리가 저는 구교환인 줄 알았는데 다시 들어봐도 구교환 같아. 난 전혀 근데 일단 전혀 다른데? 근데 일단 내가 구교환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또 카야가 누구라고 했었죠? 유해진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구교환도 유해진도 아니고 김대명님이셨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정정. 김대명님이 그것도 목소리 연기했어요. 어떤 거요? 더 테러 라이브에서 테러범. 진짜? 전화 목소리. 목소리가 좋은 배우. 목소리 연기로 빛을 발하시는 배우구나. 아니요, 비디오도 좋은데요? 스르생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어쨌든 정정할게요. 네, 김대명 배우님이셨습니다. 또 있잖아요. 컨택트 얘기. 이거는 비샬라님이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그 우리가 본 2017년 컨택트가 이제 원작이 있다. 그게 97년에 나온 컨택트였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두 개가 서로 그냥 다른 영화다. 제목만 같은 걸 뿐이다. 맞아요.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97년작은 칼 세이건의 컨택트인 거고 2017년작의 컨택트는 원작이 테드 창의 내 인생 이야기 뭐라고 하네요. 몰랐던 사실을 또 이렇게 저희 청취자분을 통해서 또 알게 되네요. 이런 거 좋아.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냐면 막 얘기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또 할 거예요. 그럼 이번 주에는 이제 데오드란트 티슈에 대해서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시면 얼굴에 써도 되냐 안 되냐. 그리고 그게 땀 억제가 맞냐 아니냐, 땀을 닦는 거냐 뭐냐, 용도가 뭐냐.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첫 코너를 도입을 해봤어요. 코너명은 언젠가 도움되는 인물 사전이에요. 빠밤. 이런 거 좀 준비해 오라고. 다시 해. 뭐라고? 근데 이거는 사실 음악 감독님이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는 이거 후반에서 넣어야지. 제가 지금 퍼즐을 줬잖아요. 언젠가 도움되는 인물 사전. 빠밤. 언젠가 도움되는 인물 사전. 네. 좋아요. 네. 넣어주시고요. 효과음. 이 뭐냐면 요즘 이슈가 되는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이런 건데 왜 갑자기 이걸 하냐. 사실 전 여태까지 살면서 남한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도 별로 없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의 프로그램의 취지가 있잖아요. 뭐죠? 좀 더 오늘을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보고 뭔가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게 취지잖아요. 아직도 그게 유효한가요?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있거든요. 저는 뿌리를 잊지 않고. 좋아요. 그래서 그럼 좀 세상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일말의 흥미라도 좀 생기지 않을까. 이 세상에 대한. 좋네. 그리고 그거 플러스 흥미가 안 생겨도 이런 거를 좀 알아놓으면 언젠간 써먹겠지. 그치.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 네. 어디 가서 얘기하다가도 아는 척할 수 있고. 그치. 잘못될지라도. 네. 그래서 시작해보는 코너입니다. 좋네요. 네. 그럼 누구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뽑은 인물은 일론 머스크예요. 왜 일론 머스크를 뽑으셨어요? 관심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원래 관심이 항상 없고
다만 최근에 제가 여기저기서 너무 이름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트위터로 물론 시끄럽기도 했지만 최근에 스레드가 나오면서 이 마크 주커버그와 일론 머스크가 대결을 한다. 이런 식의 얘기도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대결이 물리적인 그 싸움으로 번지고 있죠. 그렇죠. 그 실제로 그렇게 붙을 거냐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긴 하지만 근데 이제 또 제가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그럼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테슬라, 뭐 스페이스X. 우주선 그리고 뭐 가끔가다 이렇게 트위터에서 이상한 말 하시고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냥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어떤 사람인지를 좋네요. 그래서 요즘에 회자되는 어떤 그런 이슈되고 막 그렇게 좀 논란이 된 점 위주라기보다는 진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이 사람을 이렇게 텍스트로 알 수 있나요? 감정적으로. 그럼 혹시 만져봐야 알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대화를 아바타처럼? 아바타라니 대화를 나누고. 대화 나누고 싶죠. 불러주시면 제가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오죽사에 나올 만한 시간이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테슬라에 취직을 해야 되나? 트위터를 좀 보내보시는 게. 좋아요. 네, 트윗을 날려보면은. 스레드로 태그를 한번 걸어볼까요? 스레드로. 스레드로 하면 안 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요. 기회가 되면 섭외해볼게요. 좋네요. 사실 이 코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저랑 맥스는 준비한 게 없어요. 그냥 오늘은 카야의 어떤 인도에 맡기겠다. 그렇죠. 뭐 저희가 뭐 원래부터 많이 뭘 막 이렇게 준비해서 합을 짜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그 전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나 얘기해 볼까요? 그래요. 두 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머리 심었다. 진짜 뭐 친구야? 머리 심은 건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니 그거 짤 많이 돌던데? 그래요? 원래 대머리였다. 이거 팩트인가요? 몰라요? 믿거나 말거나. 이게 안 돼.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일론 머스크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까? 그럼 힘들 수 있지. 확실한 거는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실 시간도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알고 계신 게 정말 없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간단하게 일단 일론 머스크의 현업이 정말 많은데 일단 테슬라 CEO고 스페이스X의 CEO고 보링 컴퍼니라는 데 이사회 의장이에요. 그리고 뉴럴링크의 이사회 의장이면서 X 코퍼레이션의 이사회 의장이면서 XAI의 이사회 의장이다. 그러니까 뭐가 본질이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 많으면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대화들. 내가 한국인이면 조심했겠지. 일론 머스크가 듣고 한국인이 아니니까. 무슨 맥락인지 알아. 보통 궁금한 이야기 많이 나. 이런데 이제 사기당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전력이 화려한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좀 있긴 있어.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 다 사기꾼이더라고. 근데 이분은 진짜예요. 근데 이분은 뭐하다? 일단은 뭐 얘기 나오겠지. 뭐 이렇게. 좋아요. 소개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이분이 71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생이에요. 아셨나요? 전혀 몰랐어요. 출생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국적은 그래서 남아공, 캐나다, 미국 세 개의 국적을 갖고 있대요. 어떻게 그거는 받은 거지? 그것도 이제 나옵니다. 나와요? 네. 그리고 일단 키가 188cm예요. 프로필상? 근데 실제로 사진으로 이렇게 전신이 나온 걸 자세히 보면은 진짜 크긴 커요. 엄청 커요. 저는 몰랐거든요.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프로필이 188이면은 실제 키는 한 185 정도 되지 않나? 근데 5도 큰 거잖아. 크지. 너무 크지. 워낙 너무 크지. 그리고 재산 약 326조 4,600억 원. 미친 거 아니야? 2023년 포브스 기준 세계 부자 순위 1위입니다. 300억이 아니라 300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분이 가진 걸 다 이렇게 환산하면 그렇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을 저희가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영광이고요. 시간 되실 때 뭐 어떻게 광고라도 저희 코너에 대주시면은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만약에 광고를 넣는다고 하면 우리한테 뭘 광고하기 원하는 거예요? 뭐라도. 이렇게 하자. 제휴로 가자. 스페이스X에 거기 이제 트럭들이 이제 우주 트럭이 갈 때 심심하잖아. 우리 팟캐스트에 독점으로 넣어주자. 그것을 위한 에피소드를 만들어주자. 좋다. 스페이스X를 위한 단독 에피소드. 네, 좋네요. 얼마든지 영어로 가능합니다. 네. 일단 이분의 이야기를 그럼 좀 풀어볼게요. 이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엔지니어인 아버지랑 모델인 어머니 사이에서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근데 아버지가 남아공에서 최연소로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우수한 전기 기술자였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상당히 부유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 장점이 있었는데
10살에 컴퓨터에 흥미를 가져서 이때 당시 가정용 컴퓨터를 살 수가 있었고 81년도에 네. 10대 초중반의 아버지로부터 전기와 폭발물 관련 지식까지도 익히고 약간 이런 거를 많이 어렸을 때부터 접한 거예요. 너무 아이언맨이다. 그래서 이런 그러네. 환경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의 그런 게 갖춰졌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긴 했지만 이제 이분 동생이나 이런 분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괴팍하고 폭압적인 성격을 가졌었대요. 그 추후에 이게 굉장히 저도 기억이 딱 난 게 이 아버지가 되게 화제가 된 게 자기의 의붓딸과 그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어요. 상식 바뀌네요. 충격적이죠. 근데 그 아이를 가질 당시 그 아버지의 나이가 72살이었대요. 근데 모세. 그 의붓딸이 친딸이 물론 아니지만 어쨌든 4살 때부터 키웠던 딸. 그러니까 이것만 이 일화만 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그러네. 전 세계 이런 얘기 전혀 몰랐네. 토픽감이잖아 이거는. 어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팩트죠 다. 네, 이건 팩트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 인터넷 출처이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제보해 주시면 정정할게요. 우리가 직접 인터뷰를 한 건 아니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 남아공에서 학교 다닐 때 의외인 게 몸이 허약한 데다가 좀 독특해서 따돌림을 많이 당했대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한 번은 계단에서 밀려서 굴러 떨어진 뒤 의식을 잃을 때도 있었고 이때 코를 재건했기 때문에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대요. 호흡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리고 이러한 청소기년 시기를 지나면서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이런 좀 시기를 지내면은 차후에 인생에 되게 영향을 많이 보통은 받을 수 있잖아요. 힘들게 보내거나.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90년대는 이제 냉전이 끝났으니 미국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갈 거다. 나는 미국에서 유학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너무 한 얘기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실현했으니까 그거를 실행했으니까 좀 비범하죠. 꼬여 계시네요. 네. 남 잘 되는 거 못 보죠. 네. 300조라서 꼬였나요? 아니 꼬인 것도 웃기지 않아 이것 때문에? 내가 뭐 1조라도 있으면 꼬일 수 있는데. 그래서 웃긴 게 캐나다에 그래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가서 경제학 학사도 하고 추가로 물리학부를 이때 전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약간 우주에 대한 그런 게 좀 싹 텄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몇 가지 사업 및 게임 회사에 인턴도 하고 하다가 인터넷이 이제는 될 것이다. 인터넷이 시대일 것이다. 인터넷의 잠재성을 느껴서 창업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몇 살 때? 대학교 대학생 시절이겠죠? 때겠지? 미쳤다. 뭐 20대 완전 극초반일 것 같은데. 그래서 딱 뭔가 느낀 게 이런 감이 있나 봐. 천재들은. 무슨 감? 어떤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약간 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시대가 도래할까요? 앞으로는? 오죽사 시대? 좋았다. 그래서 어떻게 네. 시작을 하게 됐냐면 95년에 집투라는 회사를 먼저 창업을 했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도시정보 서비스를 방문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차후에는 이제 온라인 미디어에다가 지도나 회사의 정보 같은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모델로 피봇을 한 거예요. 그래서 99년도에 3억 700만 달러의 인수가 됐으니까 미쳤다. 이때 당시 이 일론 머스크가 이 회사의 7%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2,200만 달러였다고요. 28살의 나이로 100만 장자가 됐다. 네. 그래서 이분이 우리 같으면 100만 장자 됐으니까 쉬어야지. 이걸로 쉬면서 그냥 놀러 놀고 다녀야지. 먹고 싶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걸 투자해서 페이팔의 전신인 X닷컴을 만들어요. 설립해요. 미쳤어? 전자결제하는 회사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미쳤어. 자기의 이제 본 전공 경제학 살려서 친한 동료 3인방과 함께 세계 최초로 계좌보험과 뮤추얼 펀드를 갖춘 인터넷 은행이라고 해요. X닷컴을 설립하였고 이걸 이제 나중에는 이메일 주소로 통합 로그인을 지원하여 송금도 중개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나중에 어떤 이제 컴퍼니티라는 회사랑 합병을 해서 회사명이 이때 페이팔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뒤로도 물론 회사가 좋을 수만은 없죠. 이러저러한 뭐 갈등도 일어나고 이게 막 위기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휴가를 가는 사이에 동료들이 이사회에 회의만을 올려서 일론 머스크를 CEO에서 자르는 사태까지도 일어났대요. 왜 잘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적자도 쌓이고 뭐 이제 회사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구성원들과의 뭐 갈등도 있었고 이렇겠죠. 아무튼 약간 범상치 않아 이 모든 과정이. 근데 잘렸지만 어쨌든 지분은 갖고 있잖아요. 이게 2002년에 이제 이베이가 나스닥 상장 후 페이팔을 15억 달러에 인수를 해서 페이팔 지분을 가지고 2.5억 달러를 받아가면서 엑시스를 했다고 합니다. 2.5억 그러니까 달러. 뭐 잘릴지라도 어쨌든 챙겨가지고 자기 뭐 가지고 나간 거예요. 대단하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인생에 할 일은 다 했다고 쉬어야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로 뭐 했냐.
학부 시절부터 이분이 물리학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에너지 사업, 전기 자동차 사업, 우주 산업으로 눈을 돌려서 시작을 하게 되죠.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그래서 도파민 너무 중독? 저도 참 신기한 게 이게 근데 이분이 한 어록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단순히 당면한 문제들만 해결하면서 살 게 아니라 삶의 이유를 찾아야죠. 아침에 눈을 뜨면 펼쳐질 삶과 미래에 대해 기대해야 해요. 누구랑 비슷해요? 화성은 제게 그런 의미예요. 에디한테 화성이란? 제가 또 우주공학을 그러네. 거의 평행우주네? 평행 이론 아니야? 평행 우주밖에 너무 볼품없어. 그러네. 볼품없어. 볼품없다니 무슨 소리야. 네. 어떻게 에디도 눈 뜰 때 이런 생각을 하나요? 눈 뜰 때마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되고 행복을 또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고. 이분은 화성을 거기서 그런 거에서 찾았대요. 화성이 네. 나의 어떤 기대하는 네. 미래다. 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꿈을 놓지 못했던 거겠죠. 네. 그래서 뭐 이 이후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회사에 이제 들어가신 걸로 알아요. 인수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스페이스X도 만들게 되고 등등등등을 이제 하게 되는데 테슬라가 궁금한데 등으로 치고 넘어갔네요 지금. 아니 테슬라가 궁금한 건데. 테슬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듣고 싶으신가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03년에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라는 분이 공동 창업한 회사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2004년에 최초 투자자로서 65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해서 최대 주주가 됐어요. 그리고 뭐 등등등등 회사의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면서 다 영입을 하다가 이 2006년도쯤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뭐 어떤 기술이 있었는데 이 애초 계획에 비해서 개발 비용이 맨날 불어나고 그리고 이거를 판 원가가 판매 가격 이상이라는 것이 밝혀져. 그러니까 엉터리로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 창업했던 마틴 에버하드를 CEO에서 해고하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CEO가 됐다고 합니다. 2007년에. 이 회사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적하고 어쨌든 잘라버리고 자기가 CEO가 이때 2007년에 된 거죠. 테슬라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정정보도 준비하세요. 평행 이론치고는 낮은 수준의 낮은 수준의 비유였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테슬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근데 이것도 참 감각인 게 될 만한 회사를 그러면 결국에는 알아봐서 투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그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기가 해가지고 CEO가 돼버리고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죽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와주세요. 뭘 할 수 있죠?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를 해고하고 본인들이 직접 이제 오죽사의 멤버가 되는 건가요? 도전을 언제든지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게스트도 또 와주시고. 이게 쉬워 보이는데 쉽지 않아요. 잘못된 정보 얘기한다 그래서 쉬워 보이지만 현생 살면서 이렇게 하기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다. 그치, 밥도 못 먹고. 그치.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이력을 갖고 계신데 이분의 어떤 일화들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볼게요. 재밌는 게 일중독인데 20대 초반에 창업을 시작할 때부터 아주 밤낮 구분 없이 일에 집착했고 페이팔을 만들어서 심지어 억만장자가 됐을 때도 신혼여행조차 가지 못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공식적인 휴가는 2000년 12월에 첫 번째 아내와 2주일간 여행을 떠난 게 첫 번째 휴가인데 여기에서도 운 나쁘게 말라리아에 걸려서 열흘 이상 사경을 헤매다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20년간 주당 100시간씩 쉬지 않고 일을 했대요. 그러면 하루에 14시간 이상씩. 맥스, 이런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300조를 갖고 있는데 쉬지를 못해. 저는 300조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쓸 시간이 없어 돈을. 쓸 시간 오겠지. 나중에? 근데 지금도 막 새벽 5시에 잠 깨면 쇼핑하고 이러잖아요. 쓸 시간이 없지 않지 않을까? 그니까. 새벽에 눈 뜨면 쇼핑하는 사람인데? 근데 환불하긴 했어요. 그래요? 네. 역시 구매는 밤에 하는 게 아니야. 맞아. 이성적일 때 해야 돼. 맞죠? 네, 아무튼 그래서 47번째 생일날에도 하루 24시간 동안 일했으며 이틀 뒤 동생이 스페인에서 결혼식을 할 때도 전용기로 날아가서 예식에만 참석하고 바로 테슬라 본사로 돌아와서 모델 이제 생산 문제에 매달렸다. 자기 결혼식에? 동생의 친동생의 결혼식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일 중독인 거죠. 근데 이후에 이제 일론 머스크 본인도 주 100시간 근무는 뇌와 심장에 심각한 무리가 오면서 최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는 80에서 90시간 정도만 일하며 수면 시간은 하루 6시간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80시간이라면 괜찮나? 그니까. 수면 시간 6시간을 늘린 거예요? 네, 늘렸대요. 늘려서 6시간. 카야 어느 정도야? 카야는 7시간 잘 것 같은데? 저도 한 6에서 7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는 또 일찍 자가지고 제가 10시에 잤거든요. 아니 요즘 밤만 되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는데 진짜 9시 반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자야 될 시간인 것처럼 너무 졸리면서 막 몸이 피로해져. 진짜 이제 날씨 탓도 있고. 이 사이클에 제가 길들여졌나 봐요, 드디어. 예전에는 일찍 일어나더라도 막 9시, 10시에 이렇게 피로한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피로해져. 그때가 내 몸이 하루의 마감이라고 그냥 마감을 쳐버리는 것 같아. 막 그런 거 있잖아. 긴장했다 긴장 풀면 확 피곤한 거. 그런 느낌 들어요. 긴장을 많이 하나? 그냥 평소에 살면서 긴장을 좀 하나 봐요. 긴장하지 마요. 약간 제이로서의 압박감이랄까? 뭔지 아시죠? 모르겠는데요. 몇 시에 약간 이걸 해야 되고 항상 이걸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딱 뭔가 이 내 일과가 끝나면 모든 게 이렇게 다 풀어지는 느낌이에요. 스위치 꺼지는 거구나. 그런 것 같아. 피들은 모르겠지. 일론 머스크는 뭘까요? 저도 궁금해요. MBTI 뭘까? 검사해봤을까? 근데 무조건 제일 것 같아. 제일 것 같고. MBTI가 근데 외국에서도 좀 이렇게 그런가? 외국에서 온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핫한가? 그건 잘 모르겠네. 일론 머스크의 MBTI를. E. E일까? 무조건이지. 하긴. 그리고 두 번째 건 잘 N일 것 모르겠다. 같아. N? 내가 보기엔 무조건 ENFP지 않을까? 난 ENTJ. 나도 ENTJ 같은데? 그래요. 어떻게든 F로 만들려고. F는 아닐 것 같아. 그러네. 그치. ENTP. 그치. 어쨌든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미니멀리스트예요. 의외로. 왜냐면 이 미니멀리스트인 성격이 테슬라에도 이제 반영이 됐다는데 테슬라 보면은 외관이 엄청 심플하잖아요. 근데 이 차량 내부 자체도 뭐 인테리어도 가죽 이런 걸 최대한 배제하고 카본을 위주로 구성을 하고 또 터치스크린 하나로 다 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놓고 또 하나의 이제 얘가 뭐 있냐면은 이 20대에 백만장자가 이제 됐잖아요. 네. 그럼 되자마자 맥라렌을 타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도 엄청난 애정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근데 2020년대에 들어서서 갑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물질적 자산을 팔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이때는 그냥 하는 말인갑다. 근데 2021년 1월에 실제로 보유하고 있던 7채의 저택을 비롯한 부동산을 모두 매각했대요. 근데 왜 그럼 이렇게 했냐? 정서적인 안정과 일에 집중하기 위해. 우린 반대잖아요. 정서적인 안정과 일에 집중하기 위해 그치. 집을 사고 싶잖아. 왜 팔았을까? 군인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왜죠? 군인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사람은 선택지가 많아지면 그럼 집을 한 채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집이 어디에 있냐면 스페이스X 사옥 부지 한편에 10평 남짓 크기의 접이식 조립형 주택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주하고 있다. 10평이면은 맥스는 작은 건데요? 선택적으로 10평에 사는 사람, 어쩔 수 없이 10평에 사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선택적으로요. 선택인 거예요? 나 6평에서 살 것이냐. 더 넓은 집으로 갈 수는 없었잖아요. 그치. 선택이 6평이냐 10평이냐지. 이분은 10평이냐 1000평이냐 거의 이 차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저택이라고 표현하네요. 사람들은. 저택이었나 보다. 이 정도면 저택이지.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면 저택 아닐까요? 무조건이지. 아무튼 그래서 그 정도로 약간 미니멀리스트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미니멀리스트일까요? 관종일까요? 그 둘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미니멀리스트이면서 관종일 수 있고. 그러니까 집을 판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약간 내 생각에 일론 머스크는 최고의 마케터다. 그러니까 브랜딩을 잘한다. 브랜딩을 잘하고 화제성을 잘 일으키고. 그건 동의해. 이런 것들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천재 마케터로 한번 보시나요? 네? 우리 자랑 인터뷰 한번 할까요? 그분이랑? 혹시 롤모델인가요? 아니요. 무슨 롤모델이요. 그래서 전공도 그래서 그런 건가? 그래서 혹시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요. 나는 이 사람. 그럼 안산과 남아공에 어떤 접점이 있을까요? 전혀 없는데요? 남아공이 유명한 건 인종차별. 안산? 분리정책. 안산도 약간 분리정책 있지 않나요? 남아공에 분리정책 이런 게 유명해요? 왜 이렇게 관심 많아요? 아니 은근 잡다한 그런 게 많어. 그러니까 잡다한 게 많아. 남아공 유난히 심하기로 유명해요. 그래요? 그 치안도 너무 안 좋지 않아요? 그쵸. 그게 이제 부촌과 그 분리된 지역의 차이가 심하고. 일론 머스크는 부촌에 살았으니까 괜찮나 보다. 맥스의 잡지식 이런 거 어때요? 이건 우리 따로 뭐 세미나나 이런 거 할까요? 맥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인데 또 어록 몇 가지를 소개를 해보면은 나는 높은 개념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나는 엔지니어링 및 제조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뻥인 것 같잖아요. 관종이라니까. 근데 약간 이게 꼬였어요? 어떤 나도 갑자기 꼬였어. 왜 그래?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회사를 만들고 막 추진하고 이런 거 잘하는데 실무는 다 실무자들한테 하겠지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어떤 로켓이라든지 그런 자동차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직접 관여해서 해결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나는 솔직히 근데 꼬인 말이었고 진짜 나는 이분이 하시는 건 정말 일에 미친 사람일 것 같고 이분이 진짜 하나하나 막 마이크로하게 다 관여할 것 같아요. 이분 성격이 진짜 공돌이 느낌도 나지 않아요? 근데 공돌이 아니네? 근데 이제 공돌이 아니네 이 사람? 공돌이 물리학을 전공하긴 했잖아 대학교 때. 근데 그게 자연 계열이니까 공돌이는 아니죠.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로켓이나 이런 거 설계나 디자인에도 상당 부분 참여를 하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진짜 자기가 이렇게 해내야 되는 약간 성격인 것 같고 되게 뭔가 그냥 뜬구름만 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약간 저는 의외였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사람들이 교육과 지능을 혼동하는 게 싫다. 당신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여전히 바보일 수 있다. 정말 날카롭죠? 날카로운 사람이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트윗을 하실 수 있는 거겠죠? 날카로우니까. 아 그래요? 그건 뭐지? 이렇게 날카롭게 찌를 수가 없으면 또 어려우니까. 근데 이게 진짜 맞거든요. 자기가 어떤 사실 대학이라는 게 이런 쓸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치. 우리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치. 사실. 그치. 그때에 배운 것들을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봤을 때 이분은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배웠던 거를 다 써먹어서 해봤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신기했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어록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살고 싶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왜 살고 싶은가?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가? 어떤 미래를 사랑하는가? 나의 경우 인류의 미래가 성간 비행과 다행성 종족화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우울하게 느낄 것이다. 완전 오직사 그 자체네요. 어떨 때 우울해요? 네? 우울감을 느끼는 포인트도 다르네. 그냥 항상 우울한데요? 아 그렇지. 디폴트가 우울이고 그리고 조금 더 우울해진다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까 우리는? 뭐 점심시간인데 밥을 못 먹었어. 나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성간 여행을 못하면 우울하다고 느끼고 다행성 종족화가 안 된다면 우울한 거예요. 인류의 미래가. 근데 계획이 안 될 때 우울하면요. 계획을 안 세우는 건 어때요?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순이라는 모순인 거예요. 그게 안 돼. 그렇구나. 나는 그냥 제이로 태어나버린 거야. 그래서 제이는 사실 계획보다는 그거래요.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맞아요. 아니면 힘든 거. 저는 항상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변수가 싫다고. 그래서 계획이 그냥 수단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안 통제할 만한 것들을 없애버리면 되잖아. 내가 지금 밥을 먹는 걸 내가 이 시간에 밥을 먹을 때 내가 점심에 밥을 먹겠다. 이건 이제 통제가 필요한 일들인데 배고프면 밥을 먹겠다. 이건 통제가 필요 없는 일들. 배고플 때 먹을 수 없잖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뭐 3시에 뛰쳐나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없는 건 아닌데. 아니,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럴 때 그래서 가끔 네, 좀 네. 그렇구나.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 또 있나요? 일론 머스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저씨일까요? 갑자기요? 아시죠? 아니 뭐 왜요? 요즘 뭐 아저씨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요? 아니면 스트레스라기보다 고민이 많아서. 왜요? 어떤 고민이 있어요? 어디부터 아저씨인가? 일론 머스크가 아저씨인가 아닌가는 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돈이 돈이 많고 많으면. 돈이 많아도 아저씨지. 돈이 많으면 오빠다? 오빠가 아니라 아니 오빠 그러니까 아저씨의 반대말이 오빠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야 그러면? 그냥 아저씨냐 아니냐. 그치. 아저씨를 부를 수 있냐? 안 불러지냐? 근데 아저씨로 불러지는 것 같아. 난 봤을 때. 일론 머스크 몇 살인데요? 71년생이잖아요. 나이 많죠. 7년생 몇 살이지? 71년생이면은 50... 생각보다 많네. 3, 4 정도 된 거 아니에요? 근데 300조가 있어. 그치. 근데 53세면은 이제 아저씨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내 생각에 아저씨를 논할 단계는 30대 중반 아래. 어때요? 중반 아래는 뭐예요? 그러니까 중반 이후는 그냥 아저씨고. 아저씨인데 30대 중반 전까지는 아저씨처럼 보일 거냐 아닐처럼 보일 거냐가 이게 좀 되는 것 같아. 그 아저씨처럼 보이는 요인은 뭐예요? 저는 요새 그건 있어요. 반바지를 마음 편하게 입냐
그러니까 입으면은 아저씨가 아니다. 맥스의 반바지론. 맥스의 반바지론에 따르면 반바지 비아저씨론? 비아저씨. 맥스의 아저씨론에 따르면 반바지를 못 입어 꺼려져 점점. TPO가 원래 TPO에 맞춰서 반바지를 입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 TPO의 반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 TPO든. 반바지 자체가 예의가 아니고 멋이 아니고 격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저씨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그 관점에서 아저씨냐 아니야? 아니야. 일론 머스크는 진짜 반바지 입을 것 같아? 옷 되게 잘 갖춰 입고 나오잖아요 항상. 근데 늘 정장 아닌가? 그러니까. 그럼 아저씨지. 그럼 뭐 반바지도 못 입고 정장 반바지 안 입으면 아저씨고 정장 입으면 아저씨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저씨의 기준은 그런 것 같아요. 다 내려놨냐. 자기 자신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외적인 거 포함해서 어떤 그런 걸 다 내려놓았을 때 저는 이제 아저씨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격식 때문에 반바지를 안 입는 것도 아저씨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일론 머스크 씨들은 자기 외적인 걸 내려놓진 않았잖아요. 저는 그것도 다 포함 종합적으로 다 내려놨을 때 아저씨처럼. 그럼 주커버그는 안 내려놨죠. 주커버그 안 내려놨나? 안 내려놨지. 스티브 잡스 고인 돌아가셨는데요. 그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말을 못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뭐. 근데 나는 그것보다 물론 일론 머스크 얘기를 쭉 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 얘기를 딱 하고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한 줄을 남겨야 되지 않겠나. 한 줄이요? 근데 그 한 줄을 뭐 우리 남길 게 뻔히 없으니까 일론 머스크 MBTI를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걸로 마무리 좀 지어볼까요? N. 왜? 아니 무슨 게임이야? 아니 탕수육 게임 같았어. 뭐요? 아니 아이가 왜 이 같냐? 왜 이 같으세요? 저는 아이들은 이렇게 사회생활 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사회생활 잘하는 거에 대한 게 안 나왔잖아. 잘했겠지. 아니 오늘 내용에 따라 저는 사회생활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막 사람을 모아서 막 회사를 차리고 막 자기가 이거 아이디어 있으면은 막 이런 거를 더 시도하려고 하고 막 이런 이 모든 행동들이 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관종기가 있어야 되고 내가 화성 가겠다라는 어떤 신념을 아이라면 혼자 간직했을 것 같아. 밖으로 표출하잖아. 자기의 모든 생각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이인 것 같아. 근데 트위터는 왜 인수했대요? 몰라요? 없어요? 여기 없어요? 탈중앙화된 SNS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인수했다고 합니다. 탈중앙화된.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음 시간에.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다. N과 S는 좀 명확하죠, 그렇죠? 그죠. N. 화성을 가겠다라는 상상하고 허무맹랑한. 항상 끊임없는 창의적 상상 그런 걸 하시는 것 같고. 네. 여기는 뭐 의견이 있나요? 이견이? 이게 약간 우열 느낌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라고 생각하는 MBTI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 I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네. 그러면 S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S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까? 느껴지는 것들이? 현실에 맞춰서 막 다 팔아. 그 뭐 자기 저택 같은 것들을 정리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사업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그런 면이 있지만 근데 저는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단 딱 N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기의 그런 미래 이런 걸 막 떠올리면서 그렇지 현실보다 이런 걸 떠올리면서 일어나신다잖아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 정리하는 거는 저는 그 NS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다음을 생각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현실 때문에 지금 팔아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 N은 맞는 것 같다. 그 다음에 F일까요? T일까요? 전 T라고 생각해요. T가 약간 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T가 세상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T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무자르듯이 모든 걸 자를 수 없다. 해임한 것도 그렇고. 그렇지. 그리고 친동생 결혼식에 참석문하고 돌아와? 이거 T다. 괜찮다. 괜찮았어. 사례 괜찮았다. F는 관계 중요하잖아요. 그치. 딱 참석하고 갑자기 올 수 있어? 그냥 얼굴만 내밀고 안 되잖아. 친동생인데? 그리고 나는 가족과의 어떤 여행을 몇 년 동안 못 간다? 그치. 안 돼. 여행 휴가 없다. 신혼여행 못 갔다. 절대 안 돼. 그러니까 T다. 그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또. 그럼 저도 T인 것 같아요. 갑자기 맥스가? 맥스는 원래 T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일론 머스크 얘기하고 있는데. 동생 결혼식이랑 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요? 마지막 J냐 P냐? 이것 좀 어디서 이거를 알아야 되나? 추측이죠 뭐 다. 우리가 이 사람의 모든 걸 아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저는 제일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이런 하는 것들이 다 계획해서 가는 걸까? 아니면 좀 피처럼 즉흥적으로 뭔가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걸까?
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현업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려면 제2일 수밖에 없어요. 아 피들은 죽어 깨어나도 못한다? 아 그건 또 아니지. 피 같은 놈들은 이렇게 오히려 피가 유연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아닌데. 근데 미소가 킹 받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수면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깨어있는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노력하실 것 같거든요. 피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효율성이라고는 없다. 그건 아니지만 노력하면 바뀔 수 있지만 노력하면 바뀌어야 된다. 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냥 대충 생각해봤을 때 제이에 가까울 것 같다. 아, 맥스는요? 저도 P였으면 좋겠지만 J일 것 같아요. 아. 에디는? 저는 P일 거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왜냐면 이런 좀 약간 천재들이 J들보다는 약간 P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뭔가 천재를 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이렇다기보다는 좀 약간 즉흥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될 것 같은 감각으로 좀 움직이고 약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스페이스 X 뭐 왜 이 사람이 그런 스페이스 X 그 뭐죠 이거를 우주 트럭? 우주 트럭. 그 뭐예요?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 뭐죠 트럭? 트럭 만드는 거 요즘 트럭 만들잖아요. 우주에서 다니는 트럭을 만드는데 그래요? 그걸 왜 만들려고 하냐면 얘는 사람들이 우주로 가는 걸 상용화 시키고 싶은 거야. 근데 상용화 가려면 그 뭐가 필요해. 뭐 엔진인가 뭔가가 필요한데 이거를 자기 우주선에만 넣기에 만드는 게는 이게 상용화가 안 되니까 너무 비싼 거야. 근데 이 엔진을 자기는 상용화를 시켜버리겠다 그냥. 그래서 뭐 트럭 스페이스 트럭인가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생산을 그냥 확 늘려버려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상용화를 확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약간 나는 피할 수도 있겠다. J라기보다는 어떤 P처럼 이거 안 돼? 그럼 이렇게 방법을 틀어볼까? 뭐 이런 약간 것들을 뭐 생각한 것 같기도 해. 그러면은 근데 그것도 계획이잖아. 이걸 상용화 시켜야 된다는 것도 계획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그때 부딪힌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꾼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NT 아니면 NF제라는 건 NF제 아니면 NT제라는 거네요. ENT J든 P든? 네. 재밌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론 머스크 씨가 네. 저희한테 확실하게 P인지 J인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때 정정보도를 한번 해보도록 좋네요. 하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까지. 유익하셨나요?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오늘의 강의 대상은 우리였나요? 여러분들과 청취자분들, 우리 오죽사 청취자분들 유용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재밌었어요. 얘기할 만한 것들이 막 생기네요. 네. 그러니까 막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거. 저는 좀 알아보면서 재밌었어요. 네. 전 그거. 뭐요?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가 의부 딸이랑 그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 왜 사이코패스? 주로 충격적인 사실을 많이 기억하시는군요. 가십. 아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조사하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재밌네요. 아니 잘해 또 카야가 이렇게 정보 전달하는 거에 어떤 강점이 있어. 네, 이제 저는 할 일을 다 했고요. 네. 한 주 동안 또 즐거운 한 주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써먹을 일 있으면 꼭 써먹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